아이고, 그런 일 한다 하니까 진짜 대견하네. 어린이가 커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공무원이 됐다고 하니까 진짜 새롭다. 전신보표 하겠습니다. 부처와 중생 모두 다 얻을 것이 없다. 자, 배유가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십니까? 황벽이 말했다. 실로 열애는 중생을 제도한 적이 없다. 아도 오히려 얻지 못하는데, 아는 나도 얻지 못하는데 비야 나 아닌 것을 어찌 얻으려 하는가? 부처와 중생 모두 다 얻을 것이 없다. 배유가 물었다. 부처님은 30 이상으로 모습을 나타내었고 중생 제도를 하였거늘 어찌하여 얻을 수 없다고 하십니까? 이런 대목은 여러분이 들어도 진짜 머리가 아프죠. 네. 근데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숙지해 주면 좋겠어요. 네네. 이게 근본적인 자리에서 보면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래요. 네. 이건 본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선사가 말했다. 경전에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을 신체적 특징 아닌 것으로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볼 수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이런 물건을 볼 때 이런 물건이 아닌 걸로 보면 열애를 보는데 이걸 물건으로 보면 열애를 못 본다는 소리예요. 그 여러분들은 평생 이걸 물건으로 봤는데 이게 물건 아닌 시각으로 보자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이제 다 이게 관념의 체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인지 자체가. 이건 지금 관념에 떠난 자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은 다 그대가 지은 헛된 견해이다. 예, 견해나 관념이나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이 다 이런 종류예요. 다만 본심을 알지 못함으로 부질없는 견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견해를 가지고 견해를 일으키거든요. 헛된 걸 가지고 헛된 거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또 헛된 걸 가지고 또 헛된 걸 일으키기 때문에 이 헛된 거를 가지고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생각으로는 죽어도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헛된 거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공부는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도 전부 다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그건 점점 헛된 거에 다시 헛된 거, 헛된 거에 다시 헛된 거, 계속 헛된 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예.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면 문득 부처라는 장애를 입고, 그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부처다 중생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편안해요. 근데 여러분이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는 순간 딱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견해를 일으키는 순간 장애가 생기네. 그 장애가 뭐냐? 여러분 괴롭잖아요. 중생이라는 그 견해 때문에 괴롭고 부처가 안 된다는 그 견해 때문에 괴롭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괴롭고 가난한 것 때문에 괴롭고 이게 전부 견해예요. 견해.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가난하다, 부자다 이게 진실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한번 봐봐요. 자세히. 제가 한 번도 부자가 부자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모든 사람 자기 부자인데도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죽으라고 부자를 원해요. 근데 부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자기 견해라는 거예요. 그게. 네. 우리는 부자다 가난하다는 물질로 측량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으로 내가 지금 물질로는 가난해도 자기 마음으로 부자면은 그냥 부자인 거예요. 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거예요. 이 마음은 청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로 비교를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견해만 없으면 그대로 그냥 평화예요. 평화로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평화가 아니겠지만 그냥 평화로워요. 진짜 그냥 행복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견해를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골똘하게 내가 뭔가를 할 때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이렇게 집중해서 할 때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집중해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내가 갑자기 집안일을 생각을 한다든가 집에 가서 할 일을 생각한다든가 남편을 생각한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골치가 지근지근 아프고 뭔지 모르는 암울한 스트레스가 싹 오는 것 같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는 벌써 암울하잖아요. 여기가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거 뭐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견해를 일으키는 순간 여러분 지옥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주로 여러분 괴롭히는 데만 쓴다고 이거를 잘 생각해봐요. 그걸 쓰는 걸 여러분 즐거운 데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로 그거를 여러분 괴롭히는 데 쓴다고. 주로 스트레스 받는 일, 짜증나는 일, 분노하는 일에 쓰고 있다고요. 진짜 실질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말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활하시면서 이걸 적용시켜 보세요. 진짜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이걸 훈련하셔가지고 체득이 돼야 돼. 그래서 인지 자체에 내 생각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이게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 이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훈련된 대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훈련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거에 전부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내 몸은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쪽으로 훈련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자기가 언제 그런 식으로 훈련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자면 운동선수를 하려고 한다. 그럼 운동선수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다. 이거는 자기가 알잖아요. 그죠? 자기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난 이런 걸 하는 것이 좋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이걸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훈련을 하는 만큼 내가 된다라는 걸 듣잖아요. 그리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자기가 또 포기하잖아요. 예. 나는 여기까지구나. 안 되구나. 그러면 했는 것도 내가 그대로 거기엔 수용하고 안 하는 것도 내가 그대로 수용하잖아요. 근데 삶은 나도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철도 나기 전에 이게 자동적으로 훈련이 돼 있다고요. 그죠? 엄마 얘기 듣고 아버지 얘기 듣고 세상 얘기 들으면서 미디어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훈련해야지 해서 훈련한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여기가 훈련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는 거는 저절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벌써 훈련이 돼 있는데. 예. 내가 딱 태어나서 철나고 이게 그때부터 훈련 시작 이러면 자기가 다 훈련했는 줄 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생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난 철나면 이게 자동 시스템화 돼 있다니까. 그 훈련이 나를 괴롭히는 훈련이 그러니까 그때 철나도 내 몸에서 늘 그게 자동 시스템화로 일어나니까 내가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의지대로 안 되거든. 왜? 이게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보통 철이 언제 나요? 고등학교? 대학교? 벌써 20년이잖아요. 그 20년이면 벌써 이게 AI가 전 자동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AI가 나를 괴롭히는 대로. 그러니 왜 사는 걸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사라졌으니까. 근데 그게 그냥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모든 걸 그냥 자기 나쁜 쪽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벌써 자기 스스로가.
가만히 봐봐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그 환경에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도 그런 식으로 훈련이 돼 있겠지, 내면에. 그죠? 근데 똑같은 걸 보면서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게 부정적인 거예요.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말하면 업이라고 말하고, 현대적인 말로 하면은 습관이라고 말하지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계속 그게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반복. 나도 모르게 반복이 됐다는 얘기인 거거든. 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또한 범부라고 하는 것이나 성인이라고 하는 것, 깨끗하고 더럽다는 등의 견해는 모두 장애다. 그죠? 그 똑같은 얘기잖아. 처음부터 이것까지 똑같은 얘기잖아. 더럽다는 여러분이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장애가 안 돼요. 깨끗하다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강박증이 걸리지 않아요. 네. 현대인들은 너무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너무 깨끗해서 강박증에 걸리거나. 근데 그게 다 여기에서는 장애라. 두 개 다 병이에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지저분한 건 나쁘고 깨끗한 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깨끗한 것도 지나친 건 나쁜 거예요. 네. 그리고 더러운 것도 적당해야 돼요. 너무 깨끗해도 이 생명이 살 수 없어요. 면역력이 파괴되거든요. 그게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가 살아야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섞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종자도 잡종이 더 잘 살아요. 면역력이 더 크고 이겨내는 힘이 더 커요. 순수종은 안 돼요. 토종은.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면 그게 확연하게 맞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깨끗하게 온실에만 있는, 비닐하우스에만 있는 애들, 채소들, 온실에만, 부모 그늘 밑에만 있는 애들이 어떻게 돼요? 바깥에 나가면 자생력이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끗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생활면이나 모든 걸 보면은 바깥에서 사는 애들이 훨씬 더 강해요. 험하긴 험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험하다 하지만 원래 가는 태생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험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험한 거지. 그죠? 태어난 데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그게 험하다, 이게 좋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걔는 그 길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죠? 근데 우리가 집을 짓고 동굴 속을 들어오고 집을 짓고 계속 편안한 쪽으로 들어왔으니 우린 야생으로 살 수 있는 면역력이 다 파괴된 거예요. 네, 근데 원래 태어나자마자 원시인들은 어때요? 우리보다 훨씬 건강하고 강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다 병이 걸리는 거예요. 네. 이런 현대 문명에 하나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도 거기 가면은 지네나 벌레나 개미에 물리면은, 모기에 물리면은 못 살아나죠. 근데 거기 사람들 그 모기에 물려도 괜찮다고. 그렇게 뭐 열사병에 걸리거나 말라리아 이런 거 모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그쪽에는 잘 안 걸려요. 네. 이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어느 걸 좋다, 어느 걸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그대 마음에 장애가 있으므로, 이게 장애가 뭐냐면 좋다, 나쁘다, 이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므로, 그럼 중생도 있다, 부처도 있다, 부처도 없다, 중생도 없다. 이게 견해라는 거예요. 그대 마음에 장애가 있으므로 계속 번뇌의 굴림을 받는다. 네. 여러분이 견해를 일으키는 순간 계속 그 번뇌에 여러분이 원래는 법륜의 바퀴를 굴려야 되는데, 이 진리의 법륜의 바퀴를 굴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계속 장애의 굴레를, 굴렁쇠를 타고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마치 원숭이가 무언가를 놓았다가 다시 잡았다가를 반복하여 쉴 기약이 없는 것과 같다. 그 원숭이가 이걸 잡은 거예요.
또 이걸 놓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걸 뭐에 비교하냐면 여기 여러분이 견해를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이거 하고 있다는 거를 이 원숭이에 비유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이나 저런 그 인도나 그런 성전에 가면 원숭이가 많아요. 사람 생각을 원숭이 비유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대웅전 같은데 이게 석가래 같은데 보면 옛날에는 그게 원숭이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그 비유를 많이 해놨. 그리고 그쪽은 이게 뱀에도 독사에도 비유를 많이 해놓고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여러분 계속 원숭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에 원숭이에 속고 있다면 여러분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원숭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내면에. 근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않고 계속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내가 지금 원숭이 한 마리가 올라왔구나. 원숭이 한 마리, 원숭이 두 마리. 왜 잠 안 잘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원숭이 한 마리, 원숭이 두 마리 세우잖아.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게. 예. 그 생각이 올라와서 여러분이 빨리 인지를 해야 돼요. 그걸 그냥 자세하게 생각이 올라오는 그 생각을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자세히 봐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도 자세히 보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 얘기를 니체는 또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얼굴에 비교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니체 이거보다 니체가 더 신랄해. 나는 널 보면 대단한 사람이야. 니체가. 성격은 얼굴에 반드시 티가 난다. 네, 그 사람의 성격. 그죠? 우리 이래 보면 애들 딱 태어났는데 말도 못하고 하는데 딱 태어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저 똑똑하게 생겼다. 우리 알잖아요. 얼굴에 벌써 딱 나오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나온 거야. 그죠? 태어나자마자 딱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순하고 어리석하게 생긴 애 있잖아요. 딱 보면. 그죠? 아이고 이건 순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어리석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 둘 다 나쁘지 않은데 우린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어리석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똑똑한 거는 너무 똑똑해서 싫은 거야. 그죠? 똑똑한 사람 우리 별로 좋아 안 해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좋아하지. 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순하다고 다 좋아해. 그게 어리석은 건데. 자, 봐요. 성격은 얼굴에 반드시 티가 난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표정보다 눈빛이 먼저 말해준다. 네. 그 사람이 무엇을 품고 있는 것은 눈빛에서 다 드러나요. 표정은 가식적으로 석소를 날릴 수도 있어요. 대충 이렇게 체면치레 하면서 가식적으로 웃어줄 수도 있고, 네. 연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연기자들 연기하는 거 봐봐요. 리얼하게 하잖아요. 연기인데도. 그죠? 근데 눈빛은 못 속여요. 눈빛은. 눈빛, 내면을 대변하는 게 눈빛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눈빛에는 여러분 감출 수가 없어요. 눈빛은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이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아무리 이쪽 거 저쪽 거를 안 비추려고 해도 그냥 비치죠. 네. 창문은 비치고 안 비치고 그 자기의 뜻이 없어요. 그냥 있는 것 자체로 그냥 비칠 뿐인 거예요. 그죠? 안과 밖을. 그죠? 그 여러분 눈이 그렇다고요. 그 여러분 눈은 내가 비치게 하지 말아야지, 숨겨야지 해도 그냥 비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못 속여요, 눈빛은. 그래서 거짓말 할 때도 눈빛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눈빛이 먼저 흔들리는 거예요. 네. 왜 그게 흔들리냐면 내면이 움직이는 순간 눈빛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빛을 감지 못한다고 보통 사람들이. 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피곤해도 인성이 부드럽다. 네. 근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아닌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도 인성이 안 부드러워요.
언제나 총알이나 수류탄을 장착하고 있어. 그 우리는 피곤해서 그래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위로할 뿐인 거예요. 네. 피곤해도 원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항상 그냥 부드러워요. 그냥 피곤하다고 말할 뿐이지. 아 조금 그냥 피곤하네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근데 안 피곤해도 짜증이 더 많아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옛날 사람들은 다 짜증스럽게 살아야 돼. 그죠? 지금보다 훨씬 힘들게 사셨잖아요. 다들 일도 더 많이 했고. 근데 요즘 일도 안 해. 근데 모든 사람이 짜증이야. 그냥 어딜 가도 짜증이에요. 네, 이거는 그 일의 문제도 아니에요. 다 마음의 문제예요. 다 마음의 문제. 네.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은 표정이 꾸밈 없고 여유 있다. 그래. 왜 자꾸 이렇게 여유 있다, 부드럽다 이 얘기를 하냐면 생각과 내가 이 텀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여유가 있어요. 표정도 부드럽고. 내가 생각과 동일시 돼버리잖아요. 여유라고는 없어요. 네. 그 현대인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여유 있다고 얘기해도 생각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여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아무리 원숭이처럼 여유로우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녀도 마음은 늘 헐떡거리고 늘 바쁜 거예요. 여유롭지가 않아. 여행을 가도 여유롭지가 않고 놀러 가도 여유롭지가 않은 거야. 마음 자체가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갈 때도 여유롭지 않고 거기서 돌아올 땐 더 여유롭지가 않아. 지옥 같은 집에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디아스포라처럼 그냥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못 쉬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피난민처럼 돌아다니잖아요. 현대인들이. 옛날엔 나라가 없어서 집이 없어서 집시처럼 돌아다니지만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현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그래요. 집시라고 보면 돼요. 다른 형태의 집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잠시도 안정이 안 되잖아요. 예. 여유 있고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활이 윤택해도 내 마음이 여유롭고 부드럽지 않은 거예요. 이건 물질의 문제가. 우리는 지금 안 되니까 전부 돈으로 밀어붙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생활비가 없어서. 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안 그래요? 제가 부자들이 여유있게 웃는 얼굴을 못 봤어요. 네. 인성이 부드러운 거 못 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부자도, 그리고 그 위의 부자도 부드럽지 않아요. 네. 100억 있는 사람은 지금 기업이 안 되고 또 장사가 안 되고 가게가 안 되니까 우리보다 더 벌벌벌 떨어요. 네. 그 돈이 다 소진될까봐. 여러분들은 가지면 안 두렵고 여유로울 것 같죠. 가진 사람은 가진 만큼 두려워요. 네. 가진 만큼 여유가 또 없어요. 네. 돈의 양은 마음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남을 의식한 사람은 무표정일 때조차 긴장감이 흐른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늘 가식적으로 살지 마라. 그게 남을 보이기 위한 가식이 아니지 자기한테 자기가 가식적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자기한테 제일 해로워요. 가식적인 거는. 남은 한 번 보고 말아요. 그리고 그걸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 사람 그냥 그때 그랬구나 그러고 끝나요. 근데 우리는 남이 나를 그렇게 볼까봐 목숨 걸고 가식적으로 살죠. 체면치레하고. 그건 근본적으로 나한테 가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가식적이라는 거는 내한테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를 속이고 있다. 나를 내가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과하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안 하면 이걸 한번 안 돌아봐요. 그 자기 자신을 늘 남을 의식한 사람은 무표정일 때조차도 긴장감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남이 나를 다 깨뚫어 볼까봐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알까봐, 내 속이 들킬까봐 바리케이트를 계속 겹겹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계속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내가 부드럽고 여유가 있겠어요.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지. 그죠? 내가 깨어있는 순간 계속 그런 식으로 바리케이트를 겹겹이 친다고 생각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쪽은 이쪽으로 바리케이트 치고 이쪽은 이쪽 바리케이트 치면 그걸 계속 내가 긴장감이 흐르면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목이, 어깨가, 다리가 다 굳죠. 온몸이 굳어버리지. 네. 쉴 수가 없잖아요. 쉴 수가. 앉아 있어도 못 쉬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텅 비워버리면은 이 바리케이트 칠 필요가 없어요. 남은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내 인생만 내가 잘 살면 돼요. 내 인생만. 근데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냐 하면 이기적으로 내 인생 잘 사는 쪽으로 가요. 스님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라 그랬어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꼭 단서를 붙이잖아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쪽으로 가라고. 그게 되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자기한테 중심이 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중심과 여러분이 말하는 중심이 이 소통 언어의 부재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중심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심이 달라요.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중심으로 가보면 그게 내가 생각했던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나한테 중심을 잡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중심을 잡으면 나는 엄청 이기적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안 봐. 내한테만 이익되게, 나만 좋게, 내 먼저 좋은 거 먹고 나머지 남 준다고 생각하죠. 근데 내 중심을 딱 들어와 보면은 내 중심엔 내가 없어요. 여러분 중심 잡으라 하면 온통 그 중심에 내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나라는 게 무수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수백 사람의 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근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의 중심은 그 안에 내가 없어요. 내가. 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이타적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빠져버리니까 그냥 하는 건 쪽쪽 이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없는데도 그냥 이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그래서 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죠? 지금 내가 죽었다. 그럼 아무리 사람이 있다 하도 사람이 어떤 식으로도 작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쪽쪽 이 작용을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타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타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안 살아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우리가 제가 어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보살님한테. 근데 집을 팔고 돌면서 4억이 올랐대요. 네. 팔고 바로. 한 2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 넘겨주고 이제 그거 한다고 부동산을 갔는데 집 가격이 4억이 오른 거야. 그랬는데 자기가 그 순간 탁 중심을 잡았다는 거야. 그 중심을 잡는데 4억 하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데 얼른 중심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잡는데 자기가 1분도 안 걸렸대요. 그런데 그 전자에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또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집이 2가구가 있었는데 하나 팔 때 세금이 1억이 나온다 할 때 그때 1억은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자기한테 오는 그 강도가 컸다는 거예요. 컸는데 어제 4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1억일 때는 자기가 한 며칠 갔다는 거야. 반나절 갔다나 며칠 갔다나 막 갔는데 이걸 잡는 데는 4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잡는데 1분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그 사람이 내가 파는 집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겠다. 4억을 벌고 들어오는 거니까. 다행히 내가 그 집을 꼭지에 안 팔고 어깨 정도에서 팔아서 이 사람이 요 정도의 수익을 보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헌연하게 그걸 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일하겠지. 자기 일일 때 한번 생각해요. 자기 일일 때. 아마 이게 머리띠 들어오고 이제 뭐지? 혈압 다 오르고 심장이 다 터져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걸요. 네. 그랬는데 자기가 그것도 놀랬대요. 그 전자에 그랬을 때와 지금 이랬을 때의 자기 마음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놀랬대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그 집을 넘겨주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 이사간 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억은 안 한 것도 없고 마음이 너무너무 허전하고 헛헛하고 마치 마음이 텅 다 비운 것 같아갖고 이 헛헛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왜 이런가 싶어서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나한테 전화하기 전에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이제 4억이 아까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 정리도 되고 마음도 좋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지? 마치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내 옆에 지금 소중한 사람이 죽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건가? 자기는 아직 옆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음을 한 번도 경험을 못했는데 이런 마음일까라는 생각까지 할 만큼 마음이 너무너무 허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 집에 12년을 살았는데 그 집에 살 때 자기는 그 집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 집을. 네. 한강이 보이는 한강 뷰가 보이는 집이었고 그 옆에 숲도 너무 많고 운동하는 것도 좋고 또 사람들이 한강 뷰를 보고 매일매일 사는 사람은 어때? 창문만 열면 한강이 보이는 집은 어떠냐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부러워하고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자기는 그 집이 그래서 좋았나가 보다라고 자기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고 집은 아랑가도 없고 내일부터 한강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그리고 그 주변에 그 경관들을 못 본다는 거에 그거 하고 안녕을 해야 된다는 거에 자기가 너무너무 그거와 사랑을 했나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헛헛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런 집에 산다는 것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다 그렇잖아요. 한강이 보이는 집에 사는 거에 내 어떤 프라이버시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로 내가 평가를 받잖아요. 그걸로 내가 인정을 받잖아요. 그거에 내가 온통 점수를 매기고 있었구나. 그럼 실질적으로 그건 내가 아니지 않냐. 집으로 인해서 생긴 부가가치 때문에 내가 거기에 포장이 돼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하고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스님 이제 너무 이제 편안해졌다고. 제가 그만큼 남 이목에 주목이 돼 있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 거에 그만큼 내가 많이 가 있었구나. 실질적인 말하자면 이제 그게 다 잃어버렸을 때 빈 알맹이인 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자기가 안절부절 못하고 헛헛한 거야. 그러니까 본래 자기를 말하자면 보게 되는 거지. 그거 다 베끼고 그런 그 말하자면 생각을 견해가 만들어내 나의 포장지를 다 베낀 거지. 그죠? 그게 순수한 알맹이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허한 거지. 네.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에 자기가 결론을 내릴 때 자기 이번에 집을 너무나 잘 판 것 같다는 거야. 이런 공부를 자기가 그런 집을 안 팔아보고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공부하는 게 더 늦어졌을 것이고 이런 걸 못 느꼈을 거 아니냐고 자기 스스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감동이었어요. 네.
제가 감동이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그래서 그것 말고도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스님이 늘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지고 간다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언젠가는 내게 되면 나한테 돌아오겠지. 나한테 돌아올 때는 그게 이자가 부터가 돌아오면 더 많이 돌아오겠지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 또 다른 부분의 재산이 지금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재산이 100%만 넘으면 4억이 정도 되지 않아요? 이러니까 스님 100% 넘으면 4억 훨씬 넘죠? 이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네. 그럼 기다려요. 내가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면 그게 100% 넘고 4억이 100% 넘으면 8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 넘으면 어떻게 돼요? 16억이네? 내가 그러면 집 안 사도 되겠네? 억울하지 않아도 되겠네? 매일매일 한강으로 여행 가요. 내가 이랬거든. 그래서 똑같이 한 가지 생각인데, 그죠? 1억을 자기가 그 세금을 낸다고 그 생각을 조차도 안 했다가 그게 일가구 이주택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했는데 그 1억의 강도보다 이 4억의 강도가 훨씬 더 약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은 지금 내 앞에 없어요. 그러면 보살님이 갖고 있었던 1억이라는 개념, 그 의미 부여, 4억이라는 의미 부여는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의 문제인 거지. 내 생각의 경중을 따졌을 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그걸 본 거야, 그 보살님은. 아, 진짜 돈이 그냥 숫자 노름이고 그냥 스마트 토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자기한테 닥치니까 그게 바로 현금으로 와서 그렇게 위력을 하는 걸 자기가 보면서 이번에 그걸 느끼면서 진짜 그렇구나. 숫자만 왔다 갔다 할 뿐인데 내가 거기에 또 이번에 이 공부를 안 했으면 또 속았겠구나. 내가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겠구나. 아마 병이 나서 그걸로 인해서 병을 하나 만들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4억이 올라가고 너 좀 배 아프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편이. 그럼 남편은 배가 안 아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의 또 진면목을 보면서 또 놀란 거라, 보살님이. 자기 남편이 굉장히 돈에도 집착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심플하게 야 4억이 올랐다는데 너 그 소리 들으면 너가 좀 배 아프겠더라? 이러면서 얼마나 다행이냐. 그 사람들이 와서 4억이 올라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 남편의 그 내면의 그 마음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알잖아요. 나는 조금 그래도 내 남편은 좀 멋있길 바라잖아. 내 남편은 좀 부드럽길 바라잖아. 그죠? 근데 늘 깍쟁이 같은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 아 내가 진짜 내 남편이 이때까지 살면서 진면목을 몰랐구나. 나는 이 공부한다고 해도 이게 겨우 이제 되는데 저 사람 뭐지?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남편한테 놀랬다는 거야. 오빠 진짜 아무렇지 남편한테 아무렇지 않냐고 물어봤대요. 뭐 아무렇지? 뭐 그건 다 그 사람 복인 거지. 우리가 안 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 남편도 지금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종업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그 마지막 그 밤을 그 집에서 이제 마지막 밤을 와인 한잔 하면서 그런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집 같으면 사오고 난리 났겠죠. 네가 팔자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두 분이 너무너무 멋있다고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진짜 뛸 듯이 기뻤어요. 정말로 기뻤어요. 그래서 저녁 내내 그 보살님한테 빨리 해물이 오기를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보살님이 빨리 시기가 도래해서 그 4억이 그 보살님한테 채워지고
더 많은 부가 성장되기를, 마음이 확장되는 만큼 부가 성장되기를 제가 기도를 얼마나 밤새도록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좋았어요. 이게 공부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저는 사실 그럴 때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보살님들이 그걸 가지고 실생활에 그렇게 접목시켜서 바로바로 그렇게 마음이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빨리빨리 평화를 찾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집이 팔았는지 말았는지 그냥 이사 갈 일만 있는 그 마음 상태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게 행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 진짜. 그게 그때 돼봐야지 그게 알아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왜냐하면 전자의 나를 알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보면. 전자의 나를 알기 때문에 지금 변화한 나를 보면 내 스스로가 너무 대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 가서 자랑할 수도 없어. 나만 알아. 그죠? 이 공부를 해보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자기 치욕스러운 부분이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자기 욕심 부린 게 드러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속이 시커먼지가 먼저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싹 가시고 나면 새로운 자기 그 샘솟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진짜. 네네. 진짜 목마를 때 그 깨끗한 샘물을 만나는 것 같이 진짜 좋아요. 네. 그걸 그분이 지금 어제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북받치고 그 집하고 이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자기 울고 싶지 않은데 왈칵 눈물이 나온 거야. 자기가 막 앙당해 하더라고. 스님 나 울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막 부끄러워하면서 왈칵 눈물이 나는데 저도 그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수도꼭지처럼 축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요. 그거는 아마 그거와 안정해야 되고 새로운 나를 받는 그 교차점에서 그분은 그냥 눈물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게 희열의 기쁨이라고 말해요. 저는 그걸. 네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대목 이렇게 변화될 때 내가 이렇게 변화할 때 굉장히 마음에서 뜨거운 그 희열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분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을 소재로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못 느껴져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자기 마음이 전환될 때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그게 자기 어떤 본연의 밑바닥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때 가짜인 내가 이렇게 밀려나고 진짜 새로운 내가 이렇게 탄생할 때 올라오는 환희로움이거든요. 나중에 그건 이제 여유가 있을 때 나중에 지나서 그때 그랬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생각해보면 그러겠지. 그건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가 직접 그걸 다음에 한번 겪으면서 그런 게 올라와야지 그때도 그랬구나 지금도 그렇구나 라는 걸 자기가 확인하는 계기가 돼요. 네, 그런 걸 보면 이게 진짜 지금 이게 부처와 중생이 없다고 하는 거라 그 보살님이 1억이랑 4억이랑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라. 네, 그 아파트가 있는 거랑 새로 집 가는 거랑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랑 여러분들 개념만 빼고 관념만 빼면 아무 문제가 진짜 없는 거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자기가 그 자기 관념 때문에 괴롭게 산다는 거.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 일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어떤 일도. 그걸 속상해 한다고 새로 바꿀 일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내 집이라는 그에 대한 그만큼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큼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살면서 내가 언제나 하늘에서 우주에서 이걸 빌려 쓴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있지를 않아요. 그냥 이걸 빌려 쓰고 언젠가는 누군가 쓸 때 내가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가지를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은 내 거, 내 집, 내 차 이거에 대한 개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게 나갔을 때는 그만큼 허전한 거거든요. 자, 봐요. 이제 또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사람은 어깨가 실제로 좁게 말려 있다. 어깨 이렇게 꾸부정하고 이렇게 말려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위축되고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게 나이가 들면은 저절로 어깨도 굽고 이렇게 말리죠. 근데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깨가 말린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자기 몸도 자기가 만들거든. 그 마음을 그렇게 쓰면은 몸이 신체가 저절로 이렇게 말려요. 마음을 이렇게 쓰면은. 네. 그래서 내가 살았는 것을 눈빛을 속일 수 없듯이 내가 살았는 것은 내 태도에도 속일 수가 없고 내 신체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체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내 마음 쓰는 게 그대로 내 육체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병도 내가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생기는 게 아니고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항상 눈치를 보는 사람은 대화 중에도 자주 눈을 깜빡인다. 눈을 너무 깜빡여가지고 어떤 데 보려면은 좀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은 눈치를 보거나 자기를 속이거나 체면치레를 하거나. 네. 잘 보세요. 자기를. 누군가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가 지나온 시간이 천천히 드러난다. 그죠? 그 사람이 어떤 굴곡을 맞이하고 살았는지,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 그 사람을 자주 보고 자주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얼굴에 그 사람이 살았는 전체적인 종합 선물 세트가 그 안에 딱 들어있어요. 네, 네. 인간은 내면을 보아야 마땅하지만 그 내면조차 결국엔 얼굴 자세, 걸음걸이 위에 쌓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이 여러분 태도나 걸음걸이, 행동, 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면만 본다는 말은 사람을 절반만 보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면도 외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총체적으로 내면이 외면이고 외면이 내면인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 사람 내면만 본다 하면 그건 진짜 절반만 보는 거예요. 왜? 내면의 표현이 이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내 마음은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을 쓰는데 얼마나 병폐가 많은지 몰라요. 네. 오류가 많은지 몰라요. 네.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건 얕은 거지만 이거 형태를 무시해 버리는 건 더 위험하다. 네. 그래서 이 본체에서 보면 안가밖에 없어요. 그냥 통으로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으로. 우리는 이 몸을 기준으로 몸 안을 내면이라 말하고 몸 바깥을 외면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본다면은 내면이 외면이고 외면이 내면인 거잖아요. 그죠? 내면의 게 외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잖아요. 외면의 걸 보면 내면을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또. 근데 어떻게 외면 내면이 있겠어요? 예. 말로 그렇게 쓸 뿐인 거예요. 소통을 위해 전제로 말을 그렇게 쓸 뿐인 거예요. 그래서 외면 내면 없어요. 통짜로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내 내면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이 외면이 이게 내면이에요. 네. 진짜 마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표정, 말투, 몸짓을 먼저 읽어야 한다. 이건 정확합니다. 제가 왜 자꾸 제가 방석 깔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여러분들 보면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표정, 말투, 몸짓을 보면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네, 왜? 내면이 그대로 반영이 외면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면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더 잘 보여요. 네. 왜? 내가 걸어온 길을 그 사람이 지금 걸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처럼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걸어올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 터벅터벅 그게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 근데 지나와 보니까 거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지나와 봤어요. 어디에 뭐가 있었고 어디에 어디를 거쳐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걸어오고 있잖아요. 같이 오는 길에. 아직 여러분 여기 왔고 저는 여기 왔다면 걸어오는 길을 딱 보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더 잘 보여요. 왜?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표정, 말투, 몸짓 거기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무슨 신통력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투시를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은 결국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새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 새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굴에 지금 살고 있는 표정, 말투, 몸짓 모든 게 얼굴에 그대로 새겨지는 거야. 빗속에 새기듯이 여러분 낱낱이 여기 새겨지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더 진하게 여러분 뼛속에 새기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뼛속에.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 거야.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더 나한테 맞아. 더 나한테 이득이야 해도 왜 안 바뀌겠어요? 뼛속 깊이 빗속에 새기듯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빗속이 그 새겨진 게 없도록 내가 훈련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훈련해야지 여러분이 바뀌겠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번 생은 택도 없는 거예요. 갈고 닦고 훈련을 해야지. 그냥 그 훈련하는 거에 만족해야 돼요. 오늘 조금 변해.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그러잖아요. 많이 변하는 거를 말하지 않는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그게 실오라기만큼이라도.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 그 조금 변하는 거를 기쁨으로 삼고 그 조금 변하는 걸 환희롭게 삼고 그 조금 변하는 걸로 나를 만족하며 내가 죽을 때까지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생명조차도 내가 부여할 수 없는 거니까. 여기서 부여해서 왔고 여기에서 다 됐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조금이라도 하면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오늘 하루아침에 뭔가를 대단한 걸 이루어주길 바라지 않잖아요. 오늘 조금 더 부지런하고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죠? 안 깨워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러면 가서 이제 그것도 조금 더 잘 되면 공부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하기를 바라고 지가 책임감 있게 하기를 바라고 이거잖아요. 여러분은 마치 내 아들이 그 얼굴에서 오늘 아침에 바로 장동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내가 이걸 인지하고 오늘 조금 내일 조금 언젠가는 그 빗속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색에 넣은 게 다를 때가 있다고요. 반드시 낙수물이 바위를 뚫잖아요. 세월이 오래되면. 근데 그렇게 언제 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겨 넣었는데 이번 생은 끝났다. 이번 생은 못한다. 다음 생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다음 생을 어떻게 기약하겠어요? 그죠? 자, 그 얼굴이 말해주는 게 있다. 얼굴에 새겨 넣는다.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새겨 넣는 그 얼굴이 말해주는 게 있다. 숨기려 해도 시간은 결국 얼굴에 흔적을 남긴다. 그게 여러분 얼굴이 경전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았는 글을 쓰는 게 여러분 얼굴인 거예요. 여러분 얼굴. 그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몸짓, 발짓, 행동, 태도가 다 경전이 돼야 된다고. 예. 건강경이 돼야 되고 화엄경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잖아요. 화엄경 저기 재놓고 언제 그때 되면은 정강석화처럼 이 일은 빨리 끝나는데 화엄경 뒤지다가 다 가요. 건강경 뒤지다가 다 가. 근데 여기에 어떻게 해요? 화엄경이나 건강에 탑재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꺼내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공부는 삶에 녹아서 여러분이 그때 어제 그 선생님처럼 바로 1분도 안 돼서 바로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때 이걸 쓸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거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서재에 아무리 많은 책이 있어도 그건 여러분 거 아니에요. 네. 그 지혜는 남의 거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지혜를 소재로 삼아갖고 내가 훈련을 해서 나한테 녹아들었을 때 그게 내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마치 책에 있는 걸 다 안다고, 네이버에 있는 걸 다 안다고, 검색하면 다 나온다는 거를 내가 지식으로, 내 걸 알고 있다고 지식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원숭이처럼 여러분이 지었다 놨다 지었다 놨다 하고 착각하고 사는지를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네.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거, 책 빼고 휴대폰 빼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쓸 수 있는 것만 내 거예요. 점점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 머리 안 믿고 네이버, 지식인 믿잖아요. AI 믿잖아요. GPT 믿잖아요. 점점 더 여러분만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기계만 계속 개발해내는 거예요. 오늘도 또 너무 무겁나요? 수고하셨습니다.